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휴넷에서 그 에듀테크 관련된 상품 전략을 기획하고 있는 이현우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실무자거든요. 그래서 앞에 내용들, 좀 큰 내용들보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저는 중간에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손드시거나 제가 가능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내용은 온라인 교육을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것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굳이 그걸 마이크로러닝이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학습 환경의 디지털화. 이거는 앞부분에도 좀 했기 때문에 빠르게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실제로 고객분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마이크로러닝 접목하시는 데 있어서 그런 보틀렉이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오해와 진실이라는 단어를 좀 말씀을 한 네 가지 정도 드리려고 하고요. 실제로 우리 조직에 적용할 때 어떤 것들을 고민하시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2017년도의 그 ATD 모습인데 이때 엄청나게 크게 이슈가 됐고요. 작년도에 또 ATD 갔더니 근데 생각보다 마이크로러닝이 이번에도 핫할까 했는데 그렇게 많이 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마이크로러닝은 그냥 기본적인 인프라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올해 초에 또 ATD TK를 갔더니 마이크로러닝하고 뭘 붙였더니 이런 효과가 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들이 많이 진정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굉장히 핫해지고 메인스트림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그럴까에 대한 좀 생각을 좀 간단하게 빠르게 말씀드리면요.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수요자 변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도 밀레니얼 세대지만 기업에서 밀레니얼들이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면 저희 뭐 하죠?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보시고요. 그리고 점차 선호하는 동영상 컨텐츠 길이가 이제 1분 미만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원은 이제 공급자 부분의 변화인데요. 예전에는 휴넷 같은 업체들이 특정 그 온라인 컨텐츠를 공급해 왔습니다. 근데 사실 휴넷도 굉장히 위기인 게 유튜브라고 하는 그런 좋은 컨텐츠 플랫폼이 생겼잖아요. 과거에는 그거 그냥 재밌는 영상 보는 곳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점차 거기서 학습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미부터 시작해서요. 다양한 비율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학습 채널의 변화인데 아까 이영달 교수님이 잠깐 얘기하셨던 틱톡 이렇게 나오죠. 이게 재밌는 게 이게 15초 동영상인데 중국에서 이제 상해 쪽의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일평균 사용 시간이 4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본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틱톡을 금지시켰다. 이런 게 뉴스에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로 모든 사람들이 컨텐츠를 소비하고요. 사실 학습이 아닌 경우에 더 많이 이제 스마트폰이 그 개인도 전반에서 메인 이제 디바이스를 자리 잡게 됐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희 팀 내에서 얘기했을 때 푸푸스스 시대에 가장 알맞는 컨텐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개인에 대한 지식의 핵심만 담아서 일단 검색이 되어야 되고 그걸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좀 앞부분에 있는 내용도 좀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억지로 한번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직무하시는 HRD 기업 현장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하고 마이크로러닝을 같이 진행하고 계시는 이 담당자분들의 인터뷰를 저희가 따왔어요. 간단하게 한번 영상 보시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러닝화되어서 모든 콘텐츠를 학습하고 제공하고 있는 건 올해가 이제 처음이고요.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일단 저희 전체 직원의 인적 구성이 점점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이 많이 입사를 하면서 젊은 층의 그 유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굉장히 영상과 유튜브 등에 이제 익숙하고 학습하는 것도 이 마이크로러닝 콘텐츠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직원들에게 좀 더 맞는 학습 방법을 찾다 보니 짧고 핵심적인 이런 마이크로러닝을 전면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최근에 세밭이라든지 여러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좀 짧으면서 좀 이렇게 강력한 콘텐츠들이 TV나 어떤 지상파로부터 많이 좀 제공이 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콘텐츠들에 대한 욕심이나 그걸 좀 많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적인 어떤 요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거를 좀 빨리 교육을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금융업계 중에 보험업계이기는 하지만 보험만 알아서는 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어떤 뭐 매니저 같은 경우는 리더십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최근 트렌드에 대한 마케팅 트렌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수요는 늘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고민을 했었죠. 보신 두 분의 인터뷰 보시면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밀레니얼 세대라는 얘기가 있고요. 뭐 재밌는 것뿐만 아니라 리더십 교육에서도 마이크로러닝을 고민하게 됐다. 그리고 직무 부분에서도 이게 적용하게 됐다라는 얘기고요. 뭐 한국전력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회사고 조금 보수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굉장히 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걸 보면 기업에서 이제 마이크로러닝을 이제 들여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라는 걸 저희는 알게 됐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거 실제로 많은 기업에 계신 분들하고 만나뵈면서 이제 저희가 상담했던 내용들 한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이크로러닝 오해와 진실이라고 저희가 타이틀을 잡았는데 첫 번째는 마이크로러닝은 동영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거기서 약간 버틀렉이 또 생겨요. 동영상 만들기 힘들잖아, 비용 많이 들잖아 라는 생각이 드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꼭 그렇게 제대로 만들어진 컨텐츠가 아니어도 된다. 동영상이 아니어도 된다. 물론 동영상이 굉장히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여의치 않으시다면 뭐 텍스트 컨텐츠 있어요. 저희도 그래서 뭐 퍼블리라고 하는 사이트 아시나요? 거기 있는 텍스트 컨텐츠 같은 거, 또 요즘에 변유한하고 이병헌이 선전하는 밀리의 서재 같은 이북 같은 거, 또 브런치나 블로그에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굳이 동영상으로 잘 만들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걸 활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뭐 오디오 컨텐츠 쓸 수 있어요. 팟캐스트 같은 거. 실제로 미국은 팟캐스트를 들은 그 기록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디오 콘텐츠 쓰셔도 되고요. 이것도 힘들다. 그럼 카드뉴스 써보시는 것도 좋아요. 카드뉴스 만드는 툴 되게 무료화되어 있고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단한 뭐 인사이트나 뭐 정보 전달에는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마이크로러닝을 하실 수 있다는 거. 뭐 현업에 있는 뭐 사진들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형식이 꼭 세련되고 멋있거나 돈이 많이 들지 않아도 마이크로러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다양한 컨텐츠 많이 활용하시고 우리의 목적은 멋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 개의 컨텐츠, 한 개의 메시지, 한 개의 행동 변화를 전달하는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휴넷도 저희도 되게 멋있게 만든 컨텐츠, 마이크로러닝 컨텐츠가 있고요. 또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좀 유명한 미디어 스타트업이나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함께 컨텐츠를 조합을 해서 전달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교육 담당자가 모든 컨텐츠를 어떻게 제공해야 되냐 부담스럽다. 마이크로러닝에 작게 쪼개는 건 이꼬르 교육 담당자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지는 걸 의미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직원들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오픈소스를 바깥에 있는 인터넷 확인하는 거 63%가 넘고 있고요. 연수원에서 그걸 보냐? 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좀 생각을 바꾸셔서 다양한 콘텐츠 생태계하고 협력을 강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들에서 많은 분들이 요즘 뭐 유명한 스타트업이나 뭐 이런 곳들하고 같이 코워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시거든요. 휴넷도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좀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업에 계신 분들, 리더에 계신 분들이 마이크로러닝이 간편한 콘텐츠니까 예전처럼 막 이러닝 같이 몇 천만 원 들어가는 프로젝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저작 도구를 잘 알려주시고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 얘기 아까 저희 홍정민 소장님 얘기하셨듯이 과연 짧은데 학습이 될까? 제대로 배워야지 딱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짧아도 핵심을 전달하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잘 아시죠? 요약하고 심플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더 많은 고민과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셔야 되고요. 단 이제 뭐 초기 교육이나 심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형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 두 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또 간단하게 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러닝 핵심이 짧고 간결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길다고 해서 학습자에게 그만큼의 100%의 효과를 줄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학습자들이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콘텐츠 길이만 길어지면 학습 효율이 오히려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길이는 물론 줄었지만 핵심적인 부분을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는 오히려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고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영상이 길면 최근에는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영상을 볼 때 저도 뭐 2분 이상 넘어가는 영상은 잘 안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짧은 시간 안에 좀 어떤 컨텐츠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시간에는 저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콘텐츠를 올려보고 좀 시험을 했을 때에도 길게 들어가는 영상 같은 경우는 보는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원하는 어떤 내용 한두 가지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네. 보셨는데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시나요? 이게 생각보다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주의 깊게 그 컨텐츠를 만든다면요, 충분히 마이크로러닝도 학습효과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 이 포인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온라인 교육을 하면 한 달에 한 번 수강 신청 받아서 그걸 이제 운영하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마이크로러닝은 이제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다양한 컨텐츠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운영하는 방식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ATD나 뭐 ATTK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게 HRD 담당자가 이제 마케터의 역량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습자를 고객으로 생각하고요.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처럼 학습자들을 잘 꼬셔야 되는 거죠. 수없이 많은 학습 채널들 중에서 우리 사이트를 통해서 더 많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들이 필요하고,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가 이제 뭐 학습 동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게이미피케이션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시행했던 사례고요. 저희 또 대한민국 법원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법원의 판사님들 엄청 보수적이시고 그러시겠죠. 하지만 저희가 스마트 카우 소 키우기 이벤트를 했어요. 학습을 할수록 그 판사님의 소가 큽니다. 소가 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저희가 뭐 한우 세트 같은 거 드렸거든요. 엄청나게 열심히 학습을 하십니다. 실제로 하기 전후하고 한 3.5배 정도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게 되겠어? 라고 하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요소들, 이런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들을 마이크로러닝을 적용하실 때는 꼭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얘기했고요. 제가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적용할까? 이제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컨텐츠 개발 방식이 변화하셔야 됩니다. 아까 에디 모형, 애자일 얘기하셨죠? 이 포인트는 품질도 중요한데요. 이제 속도가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됐고, 현업의 니즈를 꼭 반영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현업에서 무슨 교육이 있다고 했을 때 2달 뒤에 가능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교육하는 만드는 방식도 좀 변화하실 수 노력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마이크로러닝 플랫폼 구축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내부에서 구축하실 때, 아니면 슈넷 같은 외부 솔루션 도입하셨을 때 각각의 포인트들에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HR 담당자가 마이크로러닝을 적용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히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플랫폼 구축할 때 첫 번째 자체 개발인데, 앞에 소장님이 말씀 주셨지만 마이크로러닝하고 관련되어 있는 플랫폼들이 한 8가지가 있습니다. 꼭 뭐 단위 플랫폼 8가지 나눠져 있지는 않고요. 기능 단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구축을 하셔야겠다,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려야겠다라고 하면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제가 어떤 그림인지 잘 모르겠다 하면 그 예를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구글에 이 단어를 치시면 그 해외 사이트들이 서비스하는 홈페이지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찾아보시면 트라이얼이나 데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련의 어떤 프로세스를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화면들을 좀 익숙해지시고 내부적 구축하는 데 도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구축할 때 저희 이제 외부 솔루션, 제가 또 휴넷 사람이니까 휴넷 솔루션을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사실 마이크로러닝 솔루션 쌤이라는 걸 저희가 만든 지가 한 1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객분들을 만나보다 보니까 한 3가지 부류로 이거를 활용하시는 빈도가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플랫폼만 이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컨텐츠 있으니까 우리 쌤 플랫폼만 쓸게 라고 하신 부분이 있고, 두 번째, 플랫폼하고 컨텐츠, 휴넷 것도 같이 주세요 라고 해서 이용하시는 경우, 세 번째, 아예 마이크로러닝으로 본인들의 교육 체계를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뭐 제공하거나 강조하는 포인트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도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런 부분들에서 고민을 좀 더 해보시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은 이제 플랫폼 좀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능들을 좀 필요한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쌤은 크게 이제 4가지 정도의 기능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컨텐츠랑 소셜 러닝, 어댑티브 러닝, 그 매니지먼트 이 기능들이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빠르게 좀 드리면요. 앞에 설명 한번 했었지만 쌤은 컨텐츠 전략으로 한 3C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직접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마이크로 러닝을 큐레이션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외부에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쉽게 소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철학을 가졌고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컨텐츠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제공한 컨텐츠들도 있고요. 이거의 특징은 처음에 마이크로러닝이 사실 많이 뜨게 되면서 저희 같은 전문 업체들이 그 정형해졌던 이러닝 과정을 잘게 쪼개서 그거를 이제 마이크로러닝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정말 그렇게 학습 효과가 있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스스로도 한 3년 전부터 아예 마이크로러닝 퍼스트로 컨텐츠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들, 그러니까 하나의 컨텐츠로 완결성을 갖고 있는 컨텐츠를 한 10,000개 정도 보유하게 됐고요. 그 외에도 유튜브에 있는 다양한 크리에이터하고 스타트업 계신 분들하고 저희가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같이 컨텐츠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서 몇 가지 저희 독점 컨텐츠를 좀 받게 됐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뒷부분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저작 도구 같은 것들을 쌤에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제 소셜 러닝인데요. 커넥팅하고 두잉하고 쉐어링하자. 이게 저희의 그 쌤에 있는 소셜 러닝 기능 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COP 같은 거는 당연히 오랫동안 저희가 제공해왔던 거고 뭐 멘토링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챗봇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사내에 있는 여러 전문가들하고 뭐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올라오듯이 서로 이렇게 내용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제공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들 또 중요한 게요. 마이크로러닝이 사람들이 자기가 뭘 공부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드러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쉽게 공유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거,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에 그런 기능들이 잘 연결해줘서 시니스한 경험을 갖게 해주는 게 또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어댑티브 러닝 또 굉장히 중요하죠. 10,000개의 컨텐츠가 저희가 있습니다. 또는 뭐 30,000개 컨텐츠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걸 다 볼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한테 제일 적합한 걸 잘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희 휴넷도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크게 2가지 부류를 저희가 말씀드리는데요. 학습 유형별 추천이랑 이제 동의 직급, 뭐 동료 분석 이런 건데 간단하게 특성을 말씀드리면 이건 내용에 대한 유사성에 대한 거로 저희가 인공지능 기술, 머신러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유사한 그 학습 경로라는 게 있거든요. 비슷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학습을 전중을 했다는 것들을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넷플릭스 형태에 있는 것처럼 추천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학습 콘텐츠를 추천을 하게 되고요. 저희도 사실 이 어댑티브 러닝이라고 하는 큐레이션이라는 단어를 한 몇 년 전부터 썼습니다. 근데 조금 자체적으로 좀 부끄러웠던 게 컨텐츠 내부에 태그를 좀 달아요. 주제별 태그를. 어떤 특정 조건에 맞춰갖고 그걸 이제 큐레이션을 해주는 형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약간 내가 뭘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제시해 줄 수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몇 가지 레이어를 좀 더 쌓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러닝 패스 차원에서 그룹핑하고 조직화하고 공통된 특성이 있는 학습자들 기반에 추천하는 거, 그 다음에 저희가 실제 M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엔진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컨텐츠 유사성에 기반해서 학습 컨텐츠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쌤에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은 이제 관리자 기능인데 대시보드하고 러닝메이커가 있습니다. 제가 한 5분 정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마이크로러닝이 굉장히 관리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대시보드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누가 얼마나 학습했는지 그리고 돈 든 만큼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원래 제공하던 내용들도 있지만 왜 요즘에 빅데이터 분석 툴도 많이 있잖아요. 태블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저 이상 휴대한테 무슨 보고서를 달라고 하고 기다리실 필요 없이
그래프에 뭐 XY 쭉 바꾸고 그래서 원하는 조건 통해서 분석하실 수 있게 저희가 다 데이터를 정제해서 만들어 드리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뭐 정형 과정 한 개 도입할 때 대비 마이크로러닝 한 개의 효과성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학습하실 때 분석할 수 있도록 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장 핵심 기능이 이제 러닝 메이커 부분이거든요. 이걸 기본은 저희가 이러닝 과정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거푸집을 만들어 드린다는 거고요. 요거에 있는 자세한 그 어떤 그림들, 모습들은 그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나가셔서 이제 얘기를 하시다 보면 실제 실습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이런 요구 많이 있으세요. 마이크로러닝 기반 아니면 HRD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가는 우리 회사의 모습을 좀 바꾼 컨설팅 니즈가 있으신 경우가 있는데 그랬을 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육성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조직 단위 구성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고 직무에 어떻게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저희가 수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게 HR 담당자가 그래서 어떻게 변해야 되냐 얘기인데 앞에 홍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트레이너에서 큐레이터로 변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파편적인 것 같아서 올 상반기 내에 HRD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실무자들에 대한 스쿨을 열 계획에 있습니다. 한 가지 내용들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으로 저희가 같이 실습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아카데미 운영할 과정이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으시면 그때 저희랑 함께 이런 것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장표인데요. 그래서 마이크로러닝 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키워드냐라고 했을 때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아줄기 세포 같은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것들이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온라인 교육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싶으시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마이크로러닝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